여기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원자의 구조와 원자의 구조. 자, 원자의 구조와 전자 배치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그렇네. 진도가 너희 반응 시간 몰롱도 했고 이번 주가 원자의 구조. 자, 원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 수업 들었었지? 들었었지? 안 들었냐? 들었나? 원자의 구조? 들었어요. 자, 원자의 구조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해주고 여기 이제 여기랑 그 다음에 이 원자의 구조. 오늘은 알겠지만 5주차예요. 5주차. 그래서 수업의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에 4주, 2월 달에 4주에서 총 8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좀 거시적인 측면을 개념하고 같이 잡아주도록 할게. 원자의 구조라는 것이 나오면 실제로 이 원자의 구조가 이 주기율표 저 개념. 근데 학생들이 주기율표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어. 만약에 화학에서 주기율표 모른다 그러면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큰일 난다. 주기율표인데 이 주기율표에 무엇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 주기율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먼저 이 원자의 구조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2단원을 정리를 큰 틀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게 전자 배치. 전자의 배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배치라고 하는 요 어휘, 이 어휘는 들어는 본 적 있어. 근데 정확히 어떤 거냐면 이 배치라는 말을 쓰려면 그 전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니? and 더하기 그의 개수가 즉 전자의 개수가 어디에 있니? 라는 말을 줄여서 전자 배치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잘 봐. 이 전자 배치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또 하나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개념의 어휘가 또 나와요. 이 어휘의 개념은 실제로 전자 배치라는 말과 에너지 준이라는 말은 같은 뜻인데 이 에너지 준위는 무엇이냐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량에 따라 위치가 설정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거의 같은 일. 즉 말하면 전자 배치는 전자가 어디 있어? 전자가 몇 개가 어디에 있어? 라고만 하는 거야. 그럼 배치라는 말을 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전자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어디에 있어? 그럼 에너지 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자 배치라는 어휘와 에너지 준이라는 말의 뜻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야. 에너지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 에너지가 생각 안 할래? 그러면 이제 위치만 따지면 되고 개수에. 근데 에너지에 따른 위치를 따지고 싶어. 그럼 에너지 준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약간의 좀 디테일함이 조금씩 있고 이거의 같은 뜻으로 뭐가 나오냐면 전자 배치 그다음에 에너지 준위.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불연속적으로 생겼대요. 불연속적으로. 원자핵이 있으면 뒤에 다음 시간에 다 배울 거야. 얘가 전체가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나 여기 이렇게 아무데나 있지 않고 여기에만 있던지 아니면 여기에만 있던지 아니면 여기에만 있게 된다. 라는 걸 전자 배치.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얼마큼 갖고 있으면 여기 그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 여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불연속적으로 위치가 다시 에너지 때문에 불연속적인 위치가 생겨.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양자수라는 말을 써요. 그냥 양자수라는 말을 써요. 이건 물리적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게 양자수, 에너지 준위, 그 다음에 전자배치 뭐예요? 라고 하는데 어휘가 다른 거야. 어휘가. 즉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어떤 현상이 있는데
어느 나라의 어느 과학자가 자기가 이 전자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배치라는 어휘를 썼어. 근데 어떤 과학자가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과학자가 똑같은 현상을 이렇게 에너지 준이라는 정의로 내린 거지. 또 다른 나라의 어떤 학자가 이 양자수라고 어휘를 선택한 거지. 의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전자배치, 에너지 준이 양자수라고 나오면 아 그냥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의 구조와 전자 배치.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 지금 이 단어로 전체를 흐름을 잡는 거야. 그리고 이제 원자의 구조를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 단원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화학에서 화학에서 2단원 주기율표에 관련된 이 내용이 어느 정도의 중요도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같은 애고 수학으로 따지면 구구단 같은 애야. 구구단이 수학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문제 못 풀지 않니? 근데 구구단 때문에 고민하진 않지. 영어 독해 지문에 알파벳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영어를 못하지 않니?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를 맞추고 틀리진 않지. 근데 얘는 알파벳이나 구구단 같은 애인데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문제로도 나오고 배경 지식으로도 나오고 보기 중에도 나오고 굉장히 해서 얘를 안다 모른다. 아 깜짝이야, 손을 드는 줄 알았어.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아 맞다 이러면 뒤지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때리지는 않아. 내가 설마 학생을 때리지 않아요. 그냥 물거나 뜯거나 뽑거나 뭐 이런 걸 하지 폭력은 가하지 않습니다. 그때면 내가 너희 물어버린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학생이 엄마 우리 선생님이 물어 막 이래.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애 물지 말아달라고. 그냥 문다고 말을 하는 거지 진짜 문 건 아니거든. 아 근데 친한 애는 물어. 주로 정수리 쪽으로. 그럼 오래 기억을 해. 아 살면서 정수리도 한번 물려보고 그래야 되지 않니? 야 10대 때 그런 추억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민영아? 없어도 되는데. 아니야. 20대 때 물려봐. 큰 문제가 생겨. 10대 때 물려봐. 나중에 한번 물어줄게. 자, 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하고 전자 배치란 얘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자의 위치나 개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지. 자,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는데 이제 배웠던 친구들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누가 있냐면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뭔지 모르셔도 돼요. 아는 사람은 아 내가 저거 알아. 그럼 땡큐인 거야. 옥텟 규칙을 만족이란 단어, 만족. 지워버릴게. 이 옥텟 규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주기율 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옥텟 규칙이라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자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전자를 얻거나 아니면 전자의 이동이 없거나 뭐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잃어버려요, 얻어요. 보통 우린 아는 친구들도 잃어버렸어 그러면 금속이다라고 하고, 얻어 그러면 비금속이다라고 하고, 이동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해?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 얘네들을 정리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해 놓은 표가 주기율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때 쓰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옥텟 규칙, 요걸 통해서 바로 규칙성을 통해서, 같은 말로는 주기성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이 돼? 주기율표를 정리해 놓은 거네. 요렇게. 그게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원자의 구조와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나오면서 이 다음 컨텐츠가 뭐냐면 이 단원에서 얘가 큰 첫 번째 단원이야. 첫 번째이고 그 이 단원에서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데 써볼게요. 그냥 얘가 전반부.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또 누가 나오냐면 후반부에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이 바로 원소의 주기죠.
주기적 성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주기율표를 통해서 주기적 성질을 잡아내게 되고 이 주기적 성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연장선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건 주기적이잖아. 규칙적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나오냐? 바로 이 단어가 나오지. 반응성. 반응성. 자, 반응성은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변화란 뜻이에요. 변화, 성, 정도. 반응성이라는 건 변화 정도를 얘기하네. 그럴 때 어떻게 얘네들 통해서 일로 정리가 됐지? 그러면 얘가 일로 오면서 이쪽, 얘가 다시 여기가 우리가 뭐라고 해? 얘가 금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얘가 비금속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너무나도 중요한 아니까 비활성 기체. 기체가 되어지면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얘가 일로 온 다음에 다시 일로 오면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금속의 반응성으로 빠져나오고 비금속의 반응성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풀어볼게. 지금은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너희들이 자꾸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컨텐츠 구성은 그 커리를 잡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겨울방학에도 뭔가를 배워서 푼다의 개념이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인지만 하면 돼요. 인지하고 메타는 3월달부터 하는 거예요. 메타인데 인지, 아 그렇군, 인지만 하면 돼. 그게 아 그렇군이라고 돼야 내가 할 수 있어 없어가 되지. 뭘 인지도 안 하고 할 수 있어 없어라는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안다 모른다를 구별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쉬운 것들은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딥하게, 부족한 것들은 좀 다시 처음부터 정리, 까먹었어 다시 하면 되고 할만해 그럼 좀 문제로 더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플랜을 짜주고 그러다가 시험 때가 되면 그때 시험 대비하는 거야. 솔직히 시험 대비 대충 살다가 시험 때가 아니라 시험 대비 공부해야지 그때 내용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통 정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렇게 컨텐츠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시험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양을 풀어도 심적 부담감이 적어. 왜? 아는 걸 정리하는 거잖아. 귀찮은 거지. 근데 시험 때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쉬운 것들을 빨리 많은 양으로, 어려운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렇지 않고 겨울 때 대충 공부하고 학기 중에 대충 공부하는 애들이 시험 때 공부해. 그럼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된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전혀 그게 형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잊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요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지. 전자를 잃는 정도. 잃어버리는 정도. 그래서 여기서 설명해 볼게.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라는 말의 뜻은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의 뜻은 이 말이지. 전자 잘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비금속의 반응성은 전자를 같은 뜻이에요. 전자를 얻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의 뜻은 어떻다? 전자를 잘 얻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누가 여기가 비금속이야. 근데 비금속들 중에서 얘가 전자 잘 잃고 얘가 전자 잘 못 얻어. 이걸 어떻게 주기율표를 통해서 이런 옥텟 규칙이라는 이걸 통해서 규칙성을 만들어낸 게 만들어 놓은 걸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 그 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 얻은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이때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전자친화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일단은 몰라도 되니까 써놓기만 할게.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까먹어도 돼요. 어차피 2월달 중간쯤 되면은 이걸 배우게 되어 있어. 이온화라는 거,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요런 개념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규칙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냐면 바로 보행, 수소, 전자, 배치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걸 반대로 이걸 통해서 얘네들을 정리하는 거야. 정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거든. 이때 무엇이 돼? 스타트 지점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서로 이게 대화가 될 거 아니야. 얘가 무엇이 된다? 스타트 지점이 되어진다 라고 보는 거죠. 일단 정리 좀 해주시고 원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원자의 구조만 갖고 설명 안 하고 얘네들을 갖고 원자의 구조를 정리해 볼게요. 필기 좀 해주실까요?